척추질환 중 하나로 꼽히는 척추관 협착증. 허리 통증은 물론 손발 저림과 다리 통증까지 유발하는 척추관 협착증은 중년 허리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인 만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과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알쏭달쏭 건강 이야기에서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건강 이야기 김혜란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손발 저림과 시림을 호소하는 중년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렇다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손발 저림과 함께 다리 통증이 동반된다면 혈액순환 장애보다는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보고 병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오래 방치할 경우에는 심하면 보행 장애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조기 발견과 치료 방법이 필요한데요. 오늘 알쏭달쏭 건강 이야기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좋은중앙병원 신경외과 권기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허리 통증하면 노화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이가 젊은 친구들이 허리가 아프다 이런 말을 하면 노인 같은 말을 한다고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허리병 중 하나가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정확하게 척추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척추뼈를 보시면 팔다리뼈와는 달리 가운데에 비어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빈 공간으로 척수와 신경다발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신경다발이 지나가는 곳을 신경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척추뼈를 옆쪽에서 봤을 때 또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으로는 척수신경이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빠져나오는 곳을 주간공이라고 합니다. 이 신경관과 주간공을 합쳐서 척추관이라고 칭합니다. 그럼 척추관 협착증은 주간공과 신경관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면 어떤 병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척추관 협착증이란 주로 노인에게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척추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눌려 나타나는 병인데요.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좁아져서 척추신경을 압박해서 걸을 때 다리가 저리고 통증을 유발하는 병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흔히 척추가 불안정하고 흔들림 현상이 많기 때문에 그 주위에 인대가 두꺼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퇴행성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둘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인가요?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큰 원인은 뼈의 노화입니다. 척추관이 선천적으로 좁거나 성장 정도에 따라서 정상보다 좁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나이가 들어 뼈가 노화되기 시작하면 골격들이 자라기 때문에 척추관이 좁아집니다. 보통 30세 이후부터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평소 오래 앉아있는 학생이나 직장인의 경우 디스크 퇴행이 더 빨리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잘 나타납니다. 꼬부랑 할아버지란 말보단 꼬부랑 할머니란 말을 더 많이 쓰는 것도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허리가 앞으로 굽는 노인은 여성이 더 많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일 텐데요. 여성은 중년의 나이에 폐경을 겪게 됩니다. 폐경기에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저하되면 척추 뒤쪽 후관절의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척추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해 흔들리게 되면서 척추관이 좁아져 협착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눌러서 통증을 유발하고 허리를 굽게 하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은 허리 통증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주간판 탈출증 때와 달리 엉덩이나 항문 쪽으로 찌르는 듯 또는 쥐어 짜는 듯 하거나 타는 것 같은 통증을 나타내고 다리의 감각장애와 근력 저하가 동반됩니다. 이는 추운 날씨에 바깥 활동을 하면 악화되고 따뜻하게 해주거나 안정을 취하면 호전됩니다. 이런 증상이 자주 발생하면서 심해지면 허리를 굽히거나 걸음을 멈추고 쪼그려 앉아서 쉬면 나아졌다가 다시 보행을 하면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이 반복됩니다. 이와 같은 증상을 신경인성 간헐적 파행증이라고 하는데요. 협착증의 정도가 심할수록 보행거리가 짧아집니다. 보통 종아리, 발목, 무릎, 허벅지, 엉덩이와 서해부를 따라 넓은 범위의 감각 소실과 저리는 느낌 같은 감각 이상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관략근 등의 장애는 가장 늦게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척추관 협착증, 허리 통증이나 손발 저림으로 의심해 볼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어떤 검사를 통해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먼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 신경학적 검사와 문진 등으로 척추관 협착증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방사선학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단순 방사선 검사상 척추 전방 전이증이나 퇴행성 여부는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척추관의 좁아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CT나 MRI 등을 해야 합니다. 단순 방사선 검사와 CT, MRI를 통해서 주간판의 변성과 척추 압박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특히 CT는 척추관 옆에 위치해 있는 외측 합류의 협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 공명 영상에서는 압박된 부분이 더욱 잘 나타납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에 시달리고 힘들어 하시면서도 치료 방법이 번거롭거나 또 아플까봐 기피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수술부터 하자고 할까봐 걱정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척추관 협착증도 먼저 보존적인 치료부터 시행합니다. 일단 안정을 취하거나 운동을 제한하도록 하고 소염 진통제나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그 외에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열치료, 초단파 치료, 마사지, 견인치료 등의 물리치료법이 있으며 급성기 증상이 완화된 후에는 근육의 힘과 참을성을 키워주는 근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 되지만 심할 경우에는 결국 수술이 필요할 텐데요. 수술은 어떻게 하나요? 수술이 필요한 환자, 특히 고령의 환자나 뼈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처럼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눈에 띄는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요.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부분에 단순히 길을 넓혀주는 단순 감압술이 있습니다. 이 수술은 다른 보조기구를 삽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회복기가, 적응기가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긴 기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척추뼈의 흔들림 현상이 적고 신경관의 간격만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이 마디마디 사이에 들어 올려주는 보조기구를 삽입해서 들어 올려주는 방법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디암 연성고정술이라고도 하는데요. 돌기 사이를 특수 재질로 받쳐서 수술 후에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 발생됐던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일상생활의 복귀 기간도 훨씬 단축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뼈의 흔들림이 심해서 앞으로 뼈가 어긋나 있을 때는 이를 뼈를 이식을 하고 나사못으로 단단히 고정을 시키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회복기는 3개월 정도 소요되고 회복기가 지나면 정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척추관 협착증 말씀하신 것처럼 꼬부랑 할머니병으로도 불릴 만큼 중년 여성의 허리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그런데 제때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궁금해요.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은 그 증상은 50대와 60대에 보통 시작됩니다. 중심성 협착증 외에도 외측 합뇨 부위, 이 부위입니다. 외측 합뇨 부위와 주간공 협착이 흔한 소견입니다. 특히 제4번, 5번 요추관을 중심으로 해서 3, 4번, 2, 3번 순서로 잘 발생하며 5번 요추와 1번 척추 사이 또는 1, 2번 요추 사이에는 비교적 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되어서 척수 손상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양하지 마비로 걸음을 잘 걸을 수가 없으며 보행 감각이 저하되고 감각 이상 등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대소변 기능에 마비가 발생이 됩니다. 네, 알쏭달쏭 건강 이야기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시청자들의 질문 모아서 화면에 담아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알쏭달쏭 건강 이야기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척추관 협착증이에요. 예, 본인하고 좀 거리가 먼 질환인가요? 아니면 밀접한가요? 예, 저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하고 거리가 멀다. 예.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이 왜 생기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어떤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선천적이라든지 왜 생기는 걸까요, 이게? 예, 사고로 인해서 예. 그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주로 생활 습관에 의해서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생활 습관의 자세에 의해서 예,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다. 예. 제가 듣기로는 그 척추 네. 협착증? 예. 예, 그게 주로 다리 통증에 의해서 다리 통증이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들었는데 네, 예. 주로 한쪽 다리에 나타나는지 아니면 양쪽 두 다리 다 나타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 허리보다는 다리가 아프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아픈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하지 통증은 초기에는 하나의 신경근이 눌려 생기는 신경근 장애로 시작되다가 요추 부근에서 뻗어나가는 말총 같은 신경 다발이 눌리면 마미형 장애로 이어집니다. 신경근 장애보다는 마미형 장애가 훨씬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가 아픈 것보다 양쪽 다리가 아픈 것이 더욱 심각한 증상인 거죠. 신경근 장애가 있을 때는 하지통과 저린 느낌이 있고 양쪽 중 한쪽 다리나 허리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마미형 장애가 일어났을 때는 저린 감각과 더불어 하지에 무력감이 생깁니다. 또한 양쪽 다리나 허리에 증상이 발생되어서 항문 주위에 저린 느낌 또는 불타는 듯한 느낌이 발생되기도 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성기능 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때는 척추관 협착증 수술이 필요한 단계로 더 이상 치료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네, 양쪽 다리에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들 그리고 무력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척추관 협착증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강백과에서는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연령이 10대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데요. 그만큼 어릴 때부터의 습관이 중요하지만 이미 병이 생겼다면 습관을 고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꾸준한 스트레칭 등으로 통증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하며 척추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으로는 누워서 한 무릎 잡고 가슴 당기기, 무릎 꿇고 고양이, 낙타 등 만들기, 누워서 상체 들어올리기, 누워서 엉덩이 들기 운동이 있는데요. 척추 강화에 좋지 않은 운동으로는 지나치게 무게가 가해지는 운동으로 척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가급적 무거운 기구를 드는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도 운동으로 가볍게 예방할 수 있는데요. 엎드려서 팔 뻗어 상체 일으키기, 엎드려서 한 발 위로 들기, 짐볼 위에 누워 온몸 늘어뜨리기 운동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으로 척추 관련 질환을 예방할 수 있지만 무리해서 허리를 젖히는 동작이나 두 다리를 한꺼번에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처럼 척추에 무리를 가하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백과였습니다. 네, 건강백과 함께 하셨고요. 다음은 알쏭달쏭한 건강상식을 OX 문제로 풀어보는 시간, 알고 싶어요 건강쌤 시간입니다. 알쏭달쏭 건강 이야기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척추관 협착증이에요. 예. 혹시 젊은 분이라서 척추 쪽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시죠? 예, 일단 척추니까 네, 뭐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거뜬하죠? 예, 거듭합니다 지금. 예, 주위에 뭐 어르신들이라든지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고생하신 뭐 어떤 그런 사례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아, 일단은 뭐 주변에서 그냥 예. 주변은 없고 그냥 이야기 듣기로는 이제 뭐 척추가 안 좋으시면 좀 활동하기 힘들다. 아, 이런 그래요? 식으로, 네. 이 척추관 협착증에 걸리면 허리를 뒤로 젖히기 힘들다. O, X. 네. 오로 하겠습니다. 네. 왜 O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일단 척추가 일단은 네. 몸의 기둥이니까 네. 예, 뒤뿐만 아니고 왠지 옆이나 앞으로도 움직이기 힘들지 않을까. 많은 영향을 주니까. 예, 네, 그래서 오다? 예, 그래서 오로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정답이 맞습니까?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통 척추 질환은 허리를 움직일 수 있는 방향에 따라서도 어떤 질환인지 대충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 뒤로 허리를 젖히는 것이 힘들다. O인가요? X인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워 걷기 힘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숙여 걷는다면 척추관 협착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눌렀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숙이면 척추관이 넓어지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던 것이 일시적으로 풀리면서 통증이 완화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내리막길을 걷거나 허리를 뒤로 젖히면 통증이 심해져 대부분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걷게 되는 것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경우에도 허리를 뒤로 젖힐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이 걸린 것이 맞다면 허리를 유연하게 뒤로 젖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둘 굉장히 비슷해서 혼돈하기가 쉬운데요. 어떻게 구별을 하나요? 오래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발생해 잘 걷지 못하면 척추에 협착증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척추 질환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증상이 허리 디스크와 매우 유사한데요.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앉거나 누우면 통증이 완화되고
걷다 보면 다리 저림과 통증이 발생하며 양쪽 다리가 저린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허리 디스크는 주로 한쪽 다리가 저리고 허리를 구부리면 통증이 더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걸을 때 다리에 힘이 풀린 듯한 느낌으로 휘청휘청 걷는다면 목뼈인 경추나 등뼈 쪽인 흉추 협착증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경추나 흉추에 협착증이 다소 진행된 후에는 다리 근력이 저하되거나 감각 이상이 발생해서 걸음걸이가 이상해집니다. 네, 허리의 움직임 그리고 걸음걸이에 따라서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오래 앉아 있을 때 엉덩이가 아프잖아요. 네.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야 한다. O, X. 어머, O. 왜 O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오래 앉아있다, 그러니까 뭐지? 예. 척추가 비틀어지면 허리도 같이 비틀어지고 골반도 비틀어지니까 그래서 아플 것 같아요. 원장님 정답이 맞습니까? 오래 앉아있을 경우 허리가 아픈 증상은 젊은 직장인들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그런 증상인데요. 이건 척추관 협착증과 연관이 있다. O인가요? X인가요? 정답은 O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일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호소하는 말은 오래 앉아있다 보니 엉덩이뼈가 아프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엉덩이가 아파 자세를 바꿔보기도 하지만 통증은 쉬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단순히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아프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가 엉덩이와 허벅지가 당기고 찌르는 증상이 생겼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생활 습관 속에서 주의할 사항들은 없나요? 퇴행성 질환은 평상시의 생활 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나르거나 허리를 너무 많이 움직이거나 하는 등의 척추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하면 그만큼 척추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키게 되므로 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의 자세를 올바르게 하는 것도 척추에 무리를 덜 주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를 늦출 수 있고 체중 조절 역시 척추의 퇴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비만이나 운동 부족은 역시 척추에 무리를 가게 하거나 주변 근육을 약화시켜서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척추관 협착증에 좋은 식이 습관은 없지만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쏭달쏭 건강 이야기, 오늘은 이좋은 중앙병원 신경외과 권기영 원장님 모시고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시청자분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혹은 오래 걷거나 앉아 있으니 당연하게 생길 수 있다고 여겼던 허리와 다리의 통증은 절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의심되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제대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의 15%는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30%는 2, 3년 뒤에 증상이 악화되고 그중 45%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초기 단계에서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방치할 경우 점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지거나 허리가 굳는 등의 외형상의 변화가 나타나 누구보다 본인이 감당해야 할 스트레스와 고통이 커진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의학기술과 여러 가지 수술 재료가 많이 발달이 되어서 수술 후에도 아주 훌륭한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수술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주셔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좋은 중앙병원 신경외과 권기영 원장님 모시고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꼿꼿한 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기 전부터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이 오랫동안 건강하고 튼튼한 허리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잠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기보다는 5분 정도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스트레칭하는 것이 좀 더 개운한 하루를 맞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알쏭달쏭 건강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건강한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